자체가 여러분들한테는 또 다른 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또 사인 한번 하시고 결단 한번 하셔서 저 자리 내 거 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랠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랠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짜 정말 오늘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한 분 한 분, 1000만 PB 한 분 한 분 다 들어야 되는데 123절 어떻게 듣겠어요. 근데 정말 그분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잘 느껴서 도대체 이 사업이 뭐길래 어떤 가치가 있을까? 왜 울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했을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하나만 가지신다면 저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굉장히 귀한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오늘 귀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 이분 처음 뵀어요. 처음 뵀는데 딱 들어오시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놀랐는데, 네. 광고를 잠깐 하고 례를 마쳤기 때문에 한 30초만 쉬었다 올게요,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아내, 거실에서 TV 보는 남편, 작은 방에서 게임하는 아이, 각자 도생하는 우리 가족. 공기청정기 한 대로 충분할까요? 만이는 좋은 공기 앞에 평등하니까 누구라도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방방곳곳 좋은 공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방방곳곳 앰모스피어 스카이.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모든 걸 주고도 더 주지 못해 늘 아쉬워하는 당신.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슈퍼맨이 되고 싶은 당신. 잠잘 때면 아이방으로 공기청정기를 옮겨놓는 당신. 만이는 좋은 공기 앞에 평등하니까 당신도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방방곳곳 좋은 공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방방곳곳 앰모스피어 스카이. 좋은 공기만으로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앰모스피어 스카이. 네, 이어서 바로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처음 뵙고 깜짝 놀란 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분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하면 성공이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아까 여쭤봤어요.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본인 팀에서는 본인을 너무 가난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너무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의외로 잘한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좀 이따가 제가 깜짝 놀란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얼굴은 태생이 부자였을 것 같고 아멘 그냥 말만 하면 사람들이 다 붙을 것 같은 그런 외모의 소유자인데 이분의 스토리가 반전 스토리가 있나 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저한테도 어느 날 그런 날이 왔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날이 오늘이기를 바라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리덤에서 오셨습니다. 장혜진 다이아몬드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리더님. 네, 우리 홍진 스폰서님께서 네. 네, 리더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너스 가족 여러분,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사실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초청 게스트로 오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많이 긴장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 위너스는 또 제가 홍진희 리더님 정말 아메이 사업 초기에 시작할 때 정말 홍진희 리더님의 스피치 들으면서 제가 그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됐었기 때문에요. 더 긴장되고 더 제가 이렇게 떨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 열정은 어떡하실 거예요? 전 차분해질 건데요.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낮추지 않는 그런 스피치 되었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제 스토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에 드세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네, 아메이 사업을 만나고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로 열정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풀어나가겠지만, 리더님들 아메이 사업 특별한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뭐가 없으면 못하고, 다 못할 이유들을 찾으시죠. 오늘 아마 그 이유들 하나도 못 대고 다 아메이 사업 하셔야 될 겁니다. 먼저 저를 소개할 텐데요. 갑자기 웬 침실이요? 네, 저는 26에 결혼해서 남편 따라 서울을 왔고요. 원래는 대구 사람입니다. 남편이랑 둘 다 대구 사람이고요. 지금 2003년도에 와서 산 지가 거의 근 20년이 돼 가는데도, 이 경상도 억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보이는 저 사진처럼 처음에 서울을 올 때요, 너무 서울 물정을 몰라가지고요, 26에 왔으니 뭘 알았겠습니까? 몰라가지고, 저희가 정말 2,400만 원 딱 가지고 서울을 왔는데요, 남편이 처음 근무했던 근무지가 압구정동이었거든요. 사무실이 거기 있었어요. 지방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시를 건너서 출퇴근을 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편 사무실 근처에 집을 얻겠다고 돌아다녔겠죠? 압구정동 반경 20, 30분 거리가 어떤 동네가 있죠? 네, 강남 한복판입니다. 거기를 제가 그 2,400만 원을 가지고 집을 얻겠다고 다니는데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정말 사람이 무지함이 용기하다고요. 용감하다고 제가 그래도 경기도로 벗어날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고 여차 해가지고 정말 그 강남 한복판 역삼동에 신혼집을 마련하게 돼요. 월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데 결혼하실 때 한 가지 정도는 로망이 있으시죠? 저는 앤틱 침대가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했어요. 실상 저희 집은 이랬습니다. 조그만 빌라였는데 제가 TV도 안 샀더니 저희 시어머니께서 보시던 TV를 주셔가지고 저기 저 배가 볼록한 TV가 있고요. 저 TV가 습해지면 화면이 안 나올 때까지 보다가 제가 저 TV를 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못 모르고 시작했던 저 신혼생활에서 얻었던 교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남편이 봄에 입사를 하고 가을에 저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남편의 월급도 그리 많은 때가 아니었고, 가지고 있었던 돈도 부족했던 때고, 그러했지만 제가 우울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대신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남편이 가지고 오는 그 매월의 월급을 벗어나서 지출을 하게 되면 월급은 정해져 있고, 다음 달 월급에서도 메꿀 수가 없으니까 이미 가지고 시작한 그 집에 대한 마이너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평생 마이너스 인생을 못 벗어날 거라는 그냥 그 두려움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내 생애 제일이라고 적었냐면요.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살았던 집이 저기 보이는 저기예요. 조금 더 가까이 볼까요? 이 골목 안에 있는, 사실 이 사진은 제가 얼마 전에 여기가, 이렇게 헐리기 전에 가서 제가 찍어 놨던 사진이어가지고 좀 낡긴 했는데, 저기가 정말 6평짜리 집이었거든요. 저 담벼락에 지붕을 이어가지고, 수세식 변기가 하나 있었고, 샤워기가 하나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살아본 제 생애 첫 싱크대가 집 안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앞에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제가, 저희 그룹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강사 프로모션을 하려고 어느 리더님이 사진을 찍자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뭐라고 소개하시는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딱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무 가난한데 아메이를 한 사람, 너무 못할 것 같았는데 아메이를 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어딜 봐서요. 지금은 가난은 1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딱 아메이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옛날 사진 많이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빚이 있는 월세 빌라에 살면서도 너무 행복했던 건, 제가 살아봤던 중 제일 좋은 집이었거든요. 그 빚 있는 월세 빌라가. 그래서요, 제가 하나도 우울함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되게 하고 싶던 그 앤틱 침대를 엄청 발품 팔아가지고 안방에 딱 모셔놓고는요, 제가 돌아봐도 좋고 열심히 청소만 하면서 그 집순이 생활을 2년을 했어요. 그리고 수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 예전 사진 보여드릴까요?
평범했던 주부였죠. 예, 저는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이고요. 32살부터 암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매달려 있는 저희 둘째가 태어나서 정말 일명 껌딱지, 몸에서 1도 안 떨어져 가지고요. 23시간 50분을 제 몸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큰아이 씻길 때도 둘째 아이를 메고 씻었고, 제가 머리를 감을 때도 둘째 아이를 업은 채로 머리를 감았어요.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허리만 좋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서울생활 2년을 하는 동안 정말 가계부와 계산기와 엄청 친했거든요. 계산기를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남편이 월급 170만 원을 받아오면 월세 내고 대출 이자 내고 남편 밥값 차비 주고 뭐 기본 세금 내고 11조 헌금 내고, 그러고 나면 15만 원으로 제가 한 달을 살았어야 됐거든요. 그러니 15만 원 나누기 4주, 그러면 한 주에 저는 3만 5천 원을 써야 되고, 쌀을 사는 달은 더 아껴 써야 되는 거죠. 그냥 그래도 그냥 거기에 맞춰 살았던 것 같아요. 야채는 싱싱한 게 아니라 저녁에 가서 할인할 때 사고, 계란은 유정란이 아니라 한 판에 양이 많은 거 사고, 어느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백화점 가서 누워있는 옷 말고 세워진 옷 살 때 쾌감을 느낀다고, 희열을 느낀다고. 근데 저는 어떨 때 희열을 느끼는지 아세요, 리더님들? 저는 어떨 때 그러냐면, 마트를 가서 필요한 걸 막 담아서 계산하기 직전에 제가 눈으로 카트 안을 이렇게 훑지 않을 때, 사실 마트는 왜 가나요? 필요한 거 사러 가는 거죠. 백화점도 아니고. 근데 예전에는 꼼꼼히 기록해서 메모해서 장을 보러 가서 담고 담았는데도 꼭 오버를 하죠. 그러면 계산대에서 줄 기다리는 동안 제가 카트 안을 이렇게 눈으로 훑으면서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마트 가서만큼은 고민하지 않고 쇼핑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럴 때 전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겨울에는 남편 정말 잠바 하나면 뭐 해를 날 수 있고요. 사실 수원으로 내려와서도 마찬가지, 저에게는 뭐 집에 대한 그 대출금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제가 나이도 어리고 또 이렇게 타지 생활을 해서 그런지 그 집에 있는 그 대출금이 저한테는 평생에 가져본 적이 없는 빚이어서 그게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 추리닝 두 벌이 궁뎅이가 해지도록 5년을 입고, 그러고 버릴 만큼 정말 열심히 그냥 아끼면서 대출금 갚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예전 가계부를 넘기면 어느 날 제일 많이 제가 이렇게 한 날 11조 헌금이 22만 원 돼 있다는 얘기는 월급이 220이었다는 얘기죠. 그달에 제가 대출금 원금을 70만 원을 갚아놨더라고요. 그냥 그게 그냥 저의 그냥 모든 낙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꿈이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꿈이라고는 없었고,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잘하는 것도 없었고, 그냥 제가 그때 제 20대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그저 아무것도 하기 싫고 TV 보는 게 좋고, 근데 나이가 20대이니 그냥 그렇게 TV만 보는 건 너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빨리 80대 노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보고 싶은 TV나 보다가 어느 날 아무 때나 하늘나라 가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냥 그런 80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20대였어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고 나니까 그 아이들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난을 경험해보고 불편한 환경을 경험해본 부모는 그걸 절대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클 거예요. 저는 제가 2월생에 학교를 7살에 들어간 뭐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3, 4, 5월생에 꼭 첫째 아들을 낳을 거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지만 불편한 가정의 첫째 딸의 그 책임감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사람의 힘으로도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합니다. 그래서 아들 둘을 이렇게 낳았는데요. 저 아이들 제가 키우면서 정말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게 됐냐면요. 이 암회 사업을 하러 나왔냐면, 제가 쭉 가난했다고 하니 너무 가난해서 잘 살고 싶어서 나왔나? 그게 아니에요. 저 사실 돈만 없었다면 아마 전 암회 사업 하러 이렇게 뛰어나올 마음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됐냐면, 사실은 그 계획 임신을 준비할 때 저희 스폰서님을 만났어요. 엽산제를 제가 먹을
먹으려고 그리고 소비자 생활을 5년 정도를 하게 됐고 그런 어느 날 제가 저희 스폰서님의 어느 말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5년 동안 저는 아이들 키우는데 집중하며 살았고요. 저희 스폰서님은 열심히 사업하며 살았고요. 그렇게 그쯤에 저한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둘째 아이 때문에 제가 큰아이에게 너무 아무것도 못 해주고 있고 저의 온갖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는 저희 큰아이에게 다 가고 있고 그런 한 1년 반 정도의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저희 큰아이가 4살 겨울쯤에 틱이 옵니다. 그 제가 정말 마음이 무너지죠. 저 때문인 것 같고 죄책감이 들고 그럴 쯤에 저희 스폰서님과 마주 앉아서 했던 대화 중에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그 당시 6살이었던 본인 아들이 키우는 동안 한 번도 미워본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다른 수많은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요. 가신 그날 계속 그 얘기가 남은 거예요. 어떻게 6년을 키우는 동안 어떻게 아무리 예쁜 내 새끼여도 가끔은 미운데 어떻게 가능하지? 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결국은 내가 키우지 않아서야 였습니다. 그럼 뛰쳐나가야지. 뭔가 애들하고 붙어 있지 않고 조금 숨쉴 이렇게 틈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당장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또 타지에서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뭐 해봤던 것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고 단지 제가 그래도 5년 동안 지켜봐온 저희 스폰서님이 참 좋은 분이셨고 어차피 나는 아메이 사업을 잘 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니 그냥 나가 있을 곳이 필요했고 아메이는 나갈 때 뭔가 제한을 두고 와라 오지 말아라 하지 않으니 그냥 거기 조금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면 좋겠다. 이 마음에 그날 당장 퇴근한 남편에게 제가 여보 나 아메이나 한번 해볼까? 라고 아주 가볍게 던지게 됩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생각보다 무겁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의 전공이 네트워크래요. 네트워크란 이론은 끝으로 가면 무조건 되게 되어 있는 이론이래요. 근데 그걸 뒤에 걸 빼서 앞에 걸 막는 이상한 회사들이 있어서 문제인데 아메이란 회사가 이렇게 길게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니까 알아보라고 해줬어요. 참 똑똑하죠. 현명한 대답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제가 살던 그 수원 영통이라는 동네는요, 일명 과부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삼성맨들이 너무 바쁘게 열심히 직장에 매달려 사느라. 그래서 아이들과 주부들만 남아있다고 일명 과부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결혼생활 5년 차에 그냥 이것저것 많은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그때 왜 똑같은 직장을 다니는데 사는 집의 평수가 다르고 왜 받은 보너스는 쓰이는 곳이 다르고 이게 뭘까? 그냥 뭔가 자꾸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의 경제력이 다르니까 인생의 출발선이 다른 거지.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제가 이렇게 아메이에 나와서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인생의 출발선이 다른 게 아니라 타고 달리는 도구 자체가 다르죠. 이 그림은 저에게 정확한 현실 점검을 시켜줬던 그림이에요. 저희 남편이 저기 아래쪽에 있는 저 사람이 대입이 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30에 입사를 하고 결혼을 했고 32에 큰아이가 태어났고 34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그리고 36에 남편 36에 제가 아메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이제 우리 둘이 같이 열심히 살아내면 되겠다 했더니 남편 나이 38에 저희 시아버님께서 경제적인 어떤 준비를 다 해놓지 못하신 채로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30대 저희 남편의 어깨에 너무 많은 숙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안쓰럽다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도 제가 하지는 못했어요. 뭐가 보였냐면 그저 귀한 내 새끼만 보인 거죠. 그냥 그 상황에 우리 남편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기 저 자리에 둘이나 있는 우리 아들들 서게 할 수밖에 없고 저기 저 뒷자리에 내가 탈 수밖에 없겠구나.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 선택하실 때 너무 두려우시죠. 자신 없으시고 제가 저때 먹었던 마음은 뭐냐면 우리 큰아들이 아빠처럼 나이 30부터 돈을 벌기 시작한다면 25년이란 시간이 있는데 그 25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아이 지 앞가림 하라고 내가 해주지 못하는 그 자기 앞가림 하라고 가기 싫은 학원도 보낼 거고 하기 싫은 공부도 시킬 거고 채찍질 할 거잖아요. 근데 엄마인 나한테 주어진 25년이란 시간 동안 내가 뭐라도 하면 우리 아이가 조금 덜 뛸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잘 하지 않아도 단 10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서 제가 이렇게 뭔가 바톤 터치를 하면 우리 아이가 10발짝 덜 뛸 수 있겠지. 그냥 그 마음 하나였고요. 잘하지 못할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용기를 냈냐면 여태껏 저한테 왔던 뭔가를 전달하려고 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그분들이 잘한다고 제가 선택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버벅버벅 거려도 솔직하게만 하면 알겠지. 그냥 솔직하게만 해보자. 그냥 그 마음 하나 딱 먹고 제가 아메 사업을 열심히 알아보게 됐습니다. 꿈을 적어보라고 하죠. 많이 적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종이를 펼치고 연필을 들었는데, 5분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못 적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딱 하나 적었던 꿈이, 그냥 제 인생에 제일 불편했던 그 빚 갚는 거 하나, 그게 그냥 제 꿈이더라고요. 정말 꿈도 적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스폰서님이 저희 드림보드 같은 거 만드시잖아요. 그거 만들던 날 제가 잡지에서 예쁜 집 사진도 찍고, 좋은 차 사진도 찍고, 여행지 사진도 찍고, 많이 찢었는데, 더 서글픈 거예요. 그건 내 꿈도 아니고, 난 이렇게 허황된 꿈조차 하나 없나? 라는 마음에, 아메 사업은 꿈이 90%라는데, 난 능력도 없는데 꿈까지 없어서 진짜 아메 사업 못할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 마음에 진짜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드림보드 안 만들면 안 되냐고 제가 울었던 날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 없었던 게 아니죠. 못 찾았던 거죠. 전 아메 사업, 아랍어로 나오기 시작한 5개월 뒤에 미국을 갑니다. 사실 그 당시가 아메 50주년 때였고, 그때 다이아몬드 리더님들은 라스베가스에 초대를 받아 가셨고요. 저희는 제 주머니에서 제 돈 내서, 아메 연구소와 농장, 그리고 저 타포렐리라는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신청하던 때는 제가 사업한 지 2달 됐을 때고요. 가던 달은 한 5개월쯤 됐을 때여서 한 12%쯤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돈이 없었는데 남편에게 반만 보태주면 그 사이 반은 벌어서 가겠다고 하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했던 남편이지만 다음에 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다음은 필요가 없고 지금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봐야겠다고 보고 아니면 아예 접어야겠다고. 그리고 제가 저 타포렐리를 가게 되거든요. 제가 저기에서 참 지금쯤 갔으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제가 담고 왔겠어요. 근데 겨우 12%였던 저에게 그 미국에서 있었던 많은 어떤 그런 행사들은 큰 가치를 제가 가슴에 담고 온 건 아니고요. 시차 적응이 너무 어려웠고 서서도 잘 수 있구나를 그냥 알고 왔어요. 근데 그냥 꿈을 찾아오긴 했어요. 어떤 꿈을 찾았냐면 난데없는 귀걸이가 또 나오죠. 이분은 저희 업라인 스폰서님이신데요. 그 미국 가는 그 공항에서 이분이 면세점을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렇게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다가 저 귀걸이를 예쁘다 이거 얼마예요? 그러는데 6만 몇천 원이래요. 근데 저걸 덥석 제가 사시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처음엔 뭐가 충격이었냐면 어떻게 먹고 사는 거랑 상관도 없는데 돈 6만 얼마를 쓸 수 있지? 이게 쇼킹했고요. 그 다음은 그걸 살 수 있는 저가 정상이야. 이걸 하지 못하는 내가 정상이야.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파트 시장에 아이들 그 10,000원짜리 내복도 두 벌 잡았다가 현금 4만 원이 손이 떨려가지고 한 벌 내려놓고 왔던 그냥 그런 생활을 했던 주부였으니까요. 생각이 많아졌어요. 사람이 열심히 살아내서 전 저 귀걸이가 갖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내서 필요한 걸 고민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구나. 좀 그럴 수 있게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제가 가서 묵었던 호텔에서 저 디즈니랜드가 보였거든요. 사실은 그 공항에서부터 그 정말 일상 속의 평일날 부모의 손을 잡고 공항을 밟고 있는 아이들을 제가 봤어요. 내 새끼들은 뭐지? 우리 아이들은 저런 곳을 두 발로 밟는 아이들도 있구나. 그게 또 저한테는 또 하나 이렇게 뭔가 마음에 뭔가 터치가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할 수 있으면 필요한 것쯤 필요할 때 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2가지 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결정적인 꿈이 또 하나 있죠. 진짜 가슴 떨리는 꿈. 저 사실 그렇게 뭐 물질적인 거에 대한 와인은 별로 없어요. 불편함이 싫은가 봐요, 제가. 제가 진짜 이제 신나게 와이도 찾았고 아메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어느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려고 주차를 했는데 끊임없이 일어나던 저희 친정의 그 많은 사건들 중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그날은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될 거며 내가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진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였으니까 그저 나가서 100만 원, 150만 원 버는 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잘할 재주도 없는 이 아메 일을 하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해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숙제를 절대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 있었고요. 아메 사업은 만약에 내가 잘하면, 만약에 혹여나 내가 잘하면, 그냥 이렇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방법은 내가 이렇게 더 단단하고 커져서 우리 가정을 잘, 지켜내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생기고 나서 저의 아메이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 아메이 잘 되니?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전 지금까지도 아메이가 너무 재밌습니다. 사실 여기 이 위너스에는 너무 성장 빨리 하시고 너무 사업 잘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실 거기에 비하면 저 10년 만에 다이아몬드 됐거든요. 빠르지도 않았고 특별한 스펙도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제 인생을 바꿔준 사업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업하기 전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앞으로 한참 동안 어차피 여행도 안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 한번 다녀오자고 갔던 여기가 아마 경포대였을 것 같아요. 돈 아끼겠다고 보이시죠? 햇반에 3분 카레에 김치찌개 거리는 어떻게 사갔는지 아세요? 봉지에다가 설탕 넣고 짜매고 고춧가루 넣고 짜매고 고추 썰어 넣고 짜매고 비닐까지 아끼겠다고. 그리고 김치찌개 끓일 거 한 번, 뭐 카레 한 번, 라면 한 번 이렇게 해서 다녀왔던 가족 여행이었고요. 저희 아이들 존만할 때 제가 아메 사업 시작했습니다. 이런 차 가지고 한 1년은 사업했던 것 같고요. 그냥 애기들 맡긴 저녁 6시까지 그냥 직장인처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고, 대신 그 시간 동안 제가 하나 마음 먹었던 건 뭐냐면 너무 엄마 떨어지기 싫어하는 애기를 어린이집에 맡겼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저만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이의 시간도 제가 빌려서 쓴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허투루 쓸 수는 없었어요. 저의 이 아메 사업을 만난 이후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제가 할 일이 아니면 아예 못 보게 해주세요였고요. 이걸 알고 나서는 제가 그렇게 아이를 맡기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난 이후에는 제 의지가 약해서 이걸 놓는 일은 없게 해주세요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냥 충실히 저에게 주어진 시간 열심히 꽉꽉 한번 채워보자고 마음 먹었어요.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하루 동안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막 사업을 하시는데 전 그렇게나 가서 만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쓸 시간도 없고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능력도 없는데 이제 시간까지도 없고 또 애들까지 봐줄 사람이 없고 뭐 다양하죠.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래서 못해보다는 그럼 난 뭘 해야 되지를 생각한 게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나는 저분들이 길에서 1시간 동안 이동하는 시간 쓸 때 이동 갔다가 2층 갔다가 이 라인 갔다가 뒷동 갔다가 앞동 갔다가, 그래서 제가요 아파트 한 단지 안에서 제가 사실은 4팀을 만나게 됩니다. 저의 내레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에게 주어진 시간, 에너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그걸 가지고 뭘 제일 먼저 하면 될까 그냥 끝없이 궁리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손으로 그렸던 제 로스맵인데요. 이게 사업 한참 하고 나서 어느 날 이게 보여가지고 제가 저희 시스템 강의할 때 이걸 한번 우연히 올렸다가 그냥 그 이후로 잘 쓰고 있습니다. 전 2009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2009년 2월에 제 맵인데요. 처음에는 맵을 잘 이렇게 짜지도 못해가지고 막 25넥을 확 펼쳤다가 막 정리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게 3월 별 차이가 없죠? 3월 달. 그리고 이게 2009년 8월이고 그리고 2010년 8월이고 2010년 8월에 아마 제가 7월에 제가 플래티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한 7개월 정도 만에 플래티늄이 됐나 봐요. 열심히 홈미팅 했습니다. 그냥 다른 거 아니고 저는 아메 사업 알아보러 나올 때 맨 처음 그 사업 설명 세미나를 한번 딱 하고 그 다음부터 바로 나왔던 세미나가 사업 설명 OM이 아니었고요. 시스템 강의 2를 먼저 들었습니다. NMB 1도 아니고요. NMB 2 만남과 초대 막 이런 거. 그래서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전 사업 설명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사업 설명 제일 많이 했고
개 중에 제일 잘합니다. 세상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봐왔던 아메이를 놓고 저를 그런 아메이를 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앉아 있겠죠.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너 힘들게 하러 온 거 아니야. 너한테 팔러 온 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리 해도 그분들은 제가 하는 아메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제가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플랜과 회사와 그냥 제품과 그냥 아메이의 이 플랜을 잘 설명해 주는 게 그냥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설명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여태껏 저를 만난 어떤 분도 사업 설명을 안 들은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짧게 뭐 요만큼만 하고 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업 설명 열심히 했고 또 좋은 때를 만났던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사람들이 또 많이 그 금융위기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때 그 사업 설명 열심히 한 덕분에 저렇게 한 1년 반쯤 뒤 플래티늄이 될 때는 정말 내래그의 뎁스들까지 엄청 한꺼번에 파트너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10달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늄과 사파이어라는 핀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저 조금 했던 저 집에서요, 저 소파 치워내고, 처음에는 아무리 초대를 해도요, 1년 동안 아무도 안 왔던 홈미팅을 1년을 열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척 열면 척 오고, 뭐, 척 열면 척 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안 오면 또 가서 한 분 한 분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오고 싶게, 시간을 내고 싶게, 뭔가 그분들에게도 그분들의 시간을 요구하는데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초대하고 또 홈미팅하고, 그래서 나중에 저 소파를 걷어내고 저 문 앞에 있는 저 방에까지 사람들이 찰 때쯤 제가 이사를 했고, 그리고 이사한 곳에서도 뭐 열심히 홈미팅했고, 애기 엄마들 다 애기띠 메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정말 애기 엄마들하고 열심히 퀸도 했고 그냥 홈미팅 했던 것 같아요. 저 작은 집에 있던 저 소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저렇게 낡아서 버려질 때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제가 받았던 보너스로 새 소파도 샀고, 제가 받았던 보너스로 새 식탁도 샀고, 그냥 이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메이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누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뭔가 우회해서 갈 수 있는 특별한 빨리 가는 방법이 없냐고. 제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아메이는 그냥 하루하루 정확하게 해야 될 일 하면 반드시 결과가 오는 일,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5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넣어봤어요. 그냥 이렇게 정말 보이시죠? 저 열심히 가서 홈미팅하고 펼쳐지고, 홈미팅하고 펼쳐지고, 홈미팅하고 펼쳐지고. 네. 플래티늄이 되고 받았던 보너스로 제가 사실 저희 아이하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방학을 딱 지나고 유치원을 갔다 와서 엄마, 친구 누구누구는 비행기 타고 어디 갔다 왔대,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학교 가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타본 거였거든요. 근데 뭐 한 5살 된 아이가 비행기 못 타본 게 뭐 그렇게 뭐 한이라고. 근데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애기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 플래티늄 되면 제주도 비행기 태워줄게 이렇게 하고 약속했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플래티늄이 되고 저희 시어머님의 아가씨까지 저희 식구들 진짜 먹는 거, 자는 거, 타는 거 싹 다 제가 그 달에 받았던 월 보너스랑 플래티늄 핀 보너스로 데리고 갔다 왔었거든요. 사실 저는 여행에 대해서 별로 큰 와이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다이아몬드의 억대 연봉과 저 여행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여행이나 다이아몬드의 억대 연봉은 별로 저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요, 20만 포인트 3% 6천 원에 더 꽂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족들, 친구들에게 나 아메이 하니까 마트 바꿔 써봐 그런다고 해서 바꿔 쓰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모르는 누군가도 이 제품이 좋아서 혹은 또 저를 통해서 한번 써볼게요 라는 분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20만 포인트가 모였더니 3% 6천 원 정확하게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000만 포인트도 해야 주는 거네? 왜냐하면 제가 저희 부모님이 찬찬히 가난해서 벗어나려고 하셨던 게 아니고 너무 한 번에 뭔가를 하시려다가 실패한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여야, 진짜만 내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한 번에 뭔가 확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1000만 포인트라는 것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야지 되는 거네.
그럼 진짜 맞네. 그럼 해봐야지. 뭐 저는 이런 결론을 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인천공항도 아니고 저 김포공항에서요. 저 비행기를 보고 좋아하던 저희 아이들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여행 또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1년도부터 여행을 이렇게 정말 저 첫 여행 갈 때요. 저 티셔츠 누구한테 빌린 거예요. 12월 1일 날 여행을 갔는데 말일 날까지 마감 열심히 하고 여름 옷도 하나 없어가지고 정말 여름 옷 몇 개 빌려가지고 가서 호텔 방에다가 옷 빨아서 널어서 말려놓고 뭐 그렇게 갔던 여행이에요. 그렇지만 너무 의미 있었고 좋았던 여행이고 이렇게 파트너랑도 가고 어머님이랑도 가고 네, 뭐 이렇게 쭉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하며 여행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니까 그 공항에 가고 싶어져요. 여행 트렁크를 싸고 싶어지고요. 그 여행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비행기 타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코로나에 여행 못 가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또 다음 여행 기다리고 있으니까 평생 갈 수 있으니까요. 저에게도 이제는 여행이 설레는 어떤 요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아이들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고는 했지만 유학 보내고 싶은 꿈은 없었거든요. 유학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저희 큰아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영국에 여름 캠프 보낼 일이 있었는데 저런 일이 있을 때 제가 남편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아이 좋은 경험 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저에게는 귀한 보상이죠. 사실 저의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일들은 하나도 제가 적었던 꿈은 없어요. 그만큼 적을 수 있었던 꿈이 없어가지고 그저 빚갚기 하나 적었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저에게 주어진 건 다 덤이고 보상입니다. 이 메시지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전 메시지이긴 한데요. 사실 이 메시지를 준 저희 파트너 리더님은 제가 여기 우리 신영주 리더님하고 조금 신영주 리더님의 스토리 중에 나오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 들어보셨죠? 그분이 저의 첫 파트너이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예전에 연말 보너스 받고 보내준 메시지인데요. 저희 참 소박해요. 전부 다 11조 내고 홈쇼핑에서 남편 양복 사주고 자기를 위해서 쇼니 자전거 사겠다던 거 저거 결국 못 샀어요. 못 사고 또 이 친구도 빚 갚았어요. 네, 근데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누군가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고 그의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그의 가정이 달라지고 이렇게 제가 참 영향력 없던 사람이 누군가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너무 의미 있는 일이죠. 그리고 이게 움직이진 않을까요? 네. 이 영상은 뭐냐면 저 사실 이게 영상이 안 돌아가도 괜찮아요. 그냥 도로에서 제가 달리면서 잠깐 찍었던 건데 한 4년 반 전부터 저는 대구를 매주 가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 대구긴 하지만 사실은 대구까지 사업을 하러 다녔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대구에 있던 친구가 연락이 왔었고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사업이 시작됐고 지금 4년 반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전 대구에서 또 세 팀을 후원해서 열심히 같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아메이 사업에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그냥 내 정성과 시간을 쏟는 거 정말 전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핀 한 핀 정말 한 핀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사파이어를 바로 하느라 루비핀만 없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이렇게 다이아몬드까지 왔던 것 같고요. 저희 아이들 사진인데요. 제가 작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코로나로 이제 시댁도 못 가고 잠시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어떤 그런 날이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궁금했어요. 저의 사업 설명 파일 제일 끝에는 꼭 이 아이들 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좋은 엄마가 되는 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10여 년을 제가 열심히 떠들고 살아왔는데 당사자인 얘네들은 엄마인 나를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까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둘째 아이하고 이렇게 있다가 물어봤어요. 건이야, 건이가 생각하는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3가지만 대답해 줘봐. 그랬어요. 굉장히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바쁜 엄마, 열심히 사는 엄마 이런 말 한마디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의 그 첫 번째 대답에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선물 받았고 열심히 산 보상 다 받았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 답이 뭐였냐면 엄마는 아들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였어요. 제가 정말 좋은 엄마 되려고 365일 24시간을 붙어 있어도 화난 얼굴, 찡그리는 얼굴, 짜증난 목소리 정말 그렇게만 보여주고 살았었는데 너무 바쁘게 사느라 잠깐씩 만났지만 그래도 여기서 배우고 제 생각이 달라지고 뭔가 제 표정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고 말도 달라졌고 그 와중에 그냥 아이가 딴 거보다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꼈다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었어요. 저의 인생 목표가 달라진 게 아니죠. 그냥 제 행동을 바꿨지만 저의 인생 목표는 그대로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엄마는 아들들의 꿈을 밀어주고 세 번째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줬어요. 누구보다 아이에게 이런 칭찬 받으니까 사실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지금 저 아이는 둘째는 중학교 2학년이고요. 큰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2에 고1이면 고1에 아들 둘이면 다들 사춘기의 한복판에 엄마들이 많은 고민 속에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제가 저 중딩이 고딩이를 너무 예쁘다고 하고 다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저희 스폰서님들이시죠? 꿈 넘어 꿈이라 그랬습니다. 아메 사업 시작할 때 꿈 얘기도 낯설었는데 꿈 넘어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나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사실 남 돌아볼 마음의 여지도 없고 여력도 없었는데 정말 꿈 넘어 꿈 진짜 여기서 배웠어요. 돈을 버는 방법도 배웠지만 돈을 쓰는 방법도 배웁니다. 나누고 기부하고 하는 것만 또 선한 분야면 그것도 아니죠. 멋있게 사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선생님께서 저한테 너무 잘 웃으시길래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어쩜 이렇게 잘 웃으세요? 그랬더니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인상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라고 하셨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 말이 굉장히 남았어요 저는. 근데 여기 안에서 이분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정말 고스란히 좋은 인상으로 남았고 내 시간을 앞으로 또 그분들과 함께 해도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겠다라는 정말 그런 확신을 저는 얻었거든요. 아메이 사업하면 세 가지 부자가 된다고 하죠. 경제적인 부자, 친구 부자, 시간 부자가 된다고 하는데 좋은 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저도 빠르지 않지만 즐겁게 사업해가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파트너 리더님들 많이 성장했고 많이 핀업하셨어요. 저 앞으로도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스폰서님들이 계시거든요. 아메 사업 오래 한 분 별로 본 적이 없다고 하시죠. 주변에 계신 분들. 잘된 분도 별로 본 적이 없다고 하시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스폰서님들은 모두 아메 사업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평생 아메이를 할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제가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에게 큰 능력은 없지만 언제 돌아봐도 내가 여기 있고 평생 가도 내가 여기 있고 평생 아메이 할 스폰서 제가 그 믿음 하나는 확실하게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10년 전에 저는 평범했죠? 평범 이하였나요? 이곳에서 10년을 보낸 이후에 저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아메 사업 시작할 때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에 5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5년 뒤가 바뀔 거라고 얘기했고 내 주변에 내가 제일 자주 만나는 5사람의 연봉을 합쳐서 평균을 내면 5년 후 내 연봉이 결정되어진다고 했었거든요. 그 얘기 믿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네, 감사하게 제가 되돌아보면 그런 말들 중에 이왕이면 되는 쪽으로 생각했고 이왕이면 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게 그냥 제가 제일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라이프 스타일은 재정도 시간도 또 본인의 어떤 매력 자산도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기 아메이 안에 이 3가지가 다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서울을 와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아메이 사업 하면서 4년 반 정도로 다시 대구를 내려갔기 때문에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그 친구들은 저에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기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도 안 하고 몸을 패배 꼬고 자기들 뒤에 늘 숨었던 사람. 네. 그랬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랬던 제가 그 친구들 앞에 나설 때, 내가 보낸 그 30대의 시간을 참 잘 썼구나. 너 참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모습으로 갈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합니다. 20대의 어느, 아가씨가 저에게 물었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며 제일 크게 얻은 건 뭐냐고. 저도 그 질문을 받고 나니 그 순간 답을 해야 돼서 이렇게 잠깐 생각하고 했던 답이에요. 힘들었던 거는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도 안 힘들어서가 아니라 뭘 위해서 나의 이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고가 하나도 수고롭지 않게 여겨지잖아요. 전 아메사업 정말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즐겁게 했기 때문에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했고 제일 크게 얻은 건 이렇게 내 생각이 바뀐 거, 내가 바뀐 거,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우리 가정에까지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바뀐 게 제일 크게 얻은 겁니다. 리더님들 제 스토리가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10년간 열심히 살아온 스토리입니다. 너무 잘하는 모습으로도 동기부여가 되지만 또 저도 예전에 저분이 하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용기 얻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떤 용기를 얻어가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핀업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